네, 평창 동계올림픽 지금 하루 앞두고 북한 예술단 공연도 오늘 저녁에 강릉 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내일 고위급 대표단의 일원으로 우리나라로 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남북 관계가 최근처럼 정말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급박하게 돌아간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일단 북한 오늘 열병식 예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열병식을 했는지 또 하면 언제 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열병식을 예상을 분명히 우리가 했습니다만 대체로 하게 되면 오전에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열병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보면은 북한 열병식을 할 때 대체로 외신들을 불렀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신들의 열병식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무력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외신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행사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정리를 했는데 뭐 아직까지 이제 그 열병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지금 상황에서는 평창 올림픽과 앞으로 북미 관계까지 고려해 봤을 때는 뭐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제 오후에 열병식이 이루어진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북한이 큰 행사를 앞두고 조선중앙TV나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예고도 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좀 예고도 없는 거 보면 확실히 좀 수위를 조절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뭐 올림픽 전야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서방의 기자들을 통상 초청해가지고 이제 네. 중국 쪽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걸 갑자기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서 팽팽한 기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을 하면서 이렇게 서방 기자들을 일부러 초청 안 함으로써 대화의 제스처를 하는 모양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금 했는데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평양에서 늘상 군사 퍼레이드 하는 거 난 많이 봤다. 뭐 요번에 하는 거 뭐 그 평상시와 뭐 다를 거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이 사람이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예. 미국의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설사 오늘 오후에 좀 상당한 규모의 퍼레이드를 하더라도 제가 우려하는 것처럼 북미 대화가 이제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미국 국무부 장관이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설사 지금으로 봐서는 이를테면 규모가 축소됐거나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걸 안 보여줬다 그러면 더 좋은 메시지가 되겠지만 예. 설사 그런 대규모로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렇게 평가만 해준다면 대화로 북미가 갈 수도 있겠다 하는 희망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그 뭐 이 북한 인권 문제, 열병식 때 ICBM 나오는 문제 이런 거를 계속 신경을 썼는데 좀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좀 쿨하게 뭐 그때도 했던 거고 매년 하는 건데 이렇게 입장을 밝혀준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부통령 또 국방장관, 백악관 각자 이 입장이 좀 입장이 다르죠. 조금씩 다른데 네. 틸러슨 국무장관은 계속해서 뭐 아무 조건 없이도 대화할 수 있다 그러고 뭐 날씨 얘기라도 좋으니까 대화도 좋다고 12월 달에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직후에 그 쓸데없는 얘기라고 또 그랬기도 했기 때문에 틸러슨 국무장관의 얘기만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지금 펜스 부통령이 지금 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원비어 아버지랑 같이 온다. 뭐 와서 탈북자를 만난다. 천안함을 구경하러 가겠다. 그다음에 뭐 전략적인 나라가 끝냈다는 거 그 메시지 이외에는 줄 메시지가 없다. 북한의 당국자랑 만나도 내가 할 얘기 변하지 않는다까지 완전히 배수진을 쳤지만 그러면서 부통령이 또 하는 얘기가 또 글쎄 뭐 지켜보자. 또 그랬어요. 네. 이게 뭘까? 그렇다면 혹시나 김여정도가 하니까 뭔가 좋은 분위기에서 전격적으로 만남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를 좀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북미 관계가 지금 여전히 엇박자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개막식에는 김여정, 폐막식에는 이방카. 물론 이제 두 사람이 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예.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 타이밍은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쪽에서 강한 부정의 목소리들 그러니까 예.
북한 쪽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 별로 없다거나 또는 지금 이제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북한에서도 또 외무성 국장이 우리도 미국 사람들 안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방금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전에 나온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엇박자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뭔가 극적인 반전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최고점으로 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상호 간의 어떤 그 대화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면서 그러나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내일 리셉션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합니다. 내일 오후에 그렇죠. 강릉 아트센터 오늘 그 북한 예술단이 공연하는 그 장소에서 그 리셉션을 하는데 그때 이제 북측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 김여정도 그 자리에 있을 포함이 것 됩니다.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어차피 그 리셉션 장소에서는 서로 마주치게 돼 있고 서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그 인사한 말들이 오고 갈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지금 열병식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하더라도 ICBM급 미사일 정도를 공개하지 않는 그것을 열병식에 내놓지 않는 이런 수준이라면 북한은 적극적 대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극적으로 뭔가 어떤 북미 간의 접촉이 상당히 좀 시간이나 또는 깊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북미 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서로 그냥 기싸움을 팽팽하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미국이 좀 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북한의 그 외무성 국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미국 우리 뭐 대화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뭐 동선을 뭐 겹치지 않게 해주니 뭐 그런데 배짱을 부리고 나왔고요. 예. 제일 결정적인 게 김여정을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 발짝씩 뒤에 가면서 계속해서 분석해가지고 자기네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끄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를테면은 지금 오늘 그 펜스 부통령 온단 말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녁 식사도 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 접대하는 사람이 펜스 부통령인데 내일 한번 가보세요. 내일 가보면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의 이목이 펜스 부통령이 아니라 김여정한테 쏠릴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보통 이 전략가가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 저도 굉장히 유감이지만 어쨌든 김여정이 왔을 때 우리 언론이나 전 세계 언론이 누구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칠 것이냐. 펜스 부통령보다는 김여정을 비칠 겁니다. 예. 물론 이방카가 오지만 폐막식이 오죠. 그렇죠. 폐막식 때는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주석이 또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스포트라이트가 또 이방카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한테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깝지만 김정은이가 상당히 외교적으로 이런 선전선동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지금. 네, 이 말씀대로 뭐 현송월 단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국가 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 이번에는 또 여동생인 김여정까지 파격적인 카드를 하나씩 내놓으면서 점점 북한이 이 평창을 휘젓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휘젓는다는 표현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론 예상했던 카드들에 포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동안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었고 또 평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지금 외신들이 다 몰려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외국 기자들만 합쳐도 뭐 1,000명 이상 될 겁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기자들이. 이 장을 북한은 최대한 활용한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불신 또는 부정적 이미지, 어두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일거에 완전히 제거한다. 이런 차원에서 단계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송월 때 한국 언론, 국제적인 또 세계 언론이 엄청나게 주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김영남 상임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여정 김여정까지. 부부장은 네. 현송월에 비할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현송월에 쏠려졌던 그런 관심은 김여정 만약에 부부장이 내일 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관심으로 또 이게 전환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평창이라고 하는 무대를 통해서 자신의 체제에 대한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비껴내면서 또 그러면서도 또 남북관계 개선, 북미 관계에 대한 적극적 의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또 이끌어내겠다 이런 차원의 그런 그 전략적인
그런 입장을 이번에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김여정 관련된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북한 응원단의 모습입니다. 오늘 선수단 북한 선수단의 입촌식이 있었는데요. 이때 입촌식에서 북한 응원단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지금 뭐 응원단은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경기에 대거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고요. 그 상당히 좀 인상이 좀 밝아진 듯한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이 북한 응원단이 오늘 인공기도 여기 이제 개항이 됐고요. 물론 이제 선수단을 대표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인공기 개항은 그것은 IOC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단이 선수촌에 입촌을 하면 그 국가의 그 길을 거는 것은 그것은 뭐 당연한 거죠. 예, 그 북한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공연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지금 뭐 관심이 언론의 관심이 처음에는 뭐 현송월, 그 다음에는 예술단, 그 다음에는 응원단. 물론 이 선수들이 행사 경기가 시작되면 선수들한테 가겠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원래 올림픽보다는 북한이 아까 이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응원단, 북한의 연송월, 북한의 예술단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런 측면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이죠. 사실이고 저도 한국의 지금 보수 언론에서 매일 이제 걱정의 목소리를 쏟아내잖아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유념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북핵 문제는 하나도 지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건 분명히 인식하고 언제라도 안보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남북한 간에 국지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상황이지만 지금 작년 12월 말까지의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올림픽을 하더라도 썰렁한 올림픽 또는 불안하면서도 언제 국지전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올림픽이 제대로 되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단 올림픽이라도 성공적으로 축하의 분위기에서 평화올림픽이 성공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게 국익으로 지금 유용하게 잘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지금 뭐 제재가 뭐 이게 깨지는 게 아니나 그렇지만 일회성으로만 하나씩만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다시 풀어주고 바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 평창올림픽이 지나도 북한의 제재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만 잠시 예외적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는 유엔 제재위원회에서도 최희에 대해서 지금 제재 어긋나는 게 아니다라고 풀어줬습니다.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벌써. 내일 그거 이제 내일 오전까지 조금 더 내일 확인이 새벽 5시에 필요하다고. 유엔 네. 안보리에서 이제 결정하는데 그 실무적인 작업을 하는 제재위원회에서 이미 그 위원장 이 네덜란드 대사가 우리는 이거 위반되지 않는다고 벌써 해석했다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다시 이거를 번복한다는 건 사실상 있기 어려운 일이다 볼 때 제가 볼 때는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라든지 또 지금 오늘 아침에 한 얘기 뭐예요? 틸러슨 국무장관이 하는 얘기가 평양에서 퍼레이드 하는 거? 난 퍼레이드 늘상 봐왔다. 그거 뭐 일상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선수단에 대해서 한국이 베푸는 이 환대 이런 거 이것이 다른 국가의 선수단에 대해서 베푸는 것 그 이상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 국무장관이 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미국 국무장관이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용인하고 뭔가 이 기회를 북미 간의 대화로 끌고 가려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하는데 우리 국내에서 이거에 볼멘 목소리가 계속 나온다고 하는 건 물론 우리 정부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제재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언제라도 안보 위기는 북한하고 벌어질 수 있다는 것만 유념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상황 자체는 국익에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정신만 차리면 전 우리가 즐길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최희가 이번에만 온다 하더라도 오는 거지 올림픽 끝나고 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올림픽이 이 개막일이 내일입니다. 실질적인 경기는 모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또는 남북 관계와 관련된 지금의 어떤 이벤트들이나 또는 북한 선수단, 예술단 또 고위급 대표단에 쏠린 이 관심들은 이것은 11일 정도면 대체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림픽 경기에 가장 중요한 올림픽 실제 경기에 우리가 또 그것을 집중하면서 경기를 또 우리가 관람하고 또 거기에서 또 우리 한국 선수단 또는 남북 선수단이 선전했을 때 또 박수를 보내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흐름을 갖고 이것이 마치 올림픽을 정말 북한에다 휘젓고 다닌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평화올림픽 아까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걱정했던 것은 만약에 북한 선수단, 응원단이나 예술단 오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열병식에서 ICBM급 미사일을 꺼내 들고 또는 열병식 하기 이전에도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거나 이랬을 때 평창올림픽이 어땠을까?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불안한 올림픽. 그래서 유럽의 선수들이 작년 8월에도 몇몇 선수들은 이런 상태라면 나는 평창 가지 않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했거든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과 비교해서 본다면 지금의 흐름은 어쨌든 평창 올림픽의 그 평화 올림픽, 그다음에 성공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될 것 같고 평창 올림픽 과정에서 북한의 이런 참여가 평화를 향해서 1cm, 1mm라도 더 진전시키는 그런 걸음이라면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오지 않았을 때 발생했을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본다면 지금 이 국면에서는 지금 홍현익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어쨌든 남북관계 그다음에 북미 접촉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 또 아주 신중한 그런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해낸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11일 이후부터는 진짜 선수들의 경기를 우리가 즐기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화면으로 북한 선수단의 입촌식 행사 모습 보고 계신데요. 아까 화면을 보니까 우리 측 강릉 선수촌 촌장이랑 또 북한 선수단 단장이랑 선물도 교환하고요. 또 이례적으로 이렇게 취조악단이 와서 공연도 하고 좀 성대하게 치러진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입촌식을 성대하게 치릅니까? 아무래도 뭐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네. 또 북한이 남한에 와가지고 저렇게 행사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응원단, 저기 고족대 복장한 사람들이 이제 응원단인데 응원단이 오늘 첫 선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관심이 더 쏠렸죠.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 그 강릉 아트센터에서 예술단이 공연을 하지만 지금 응원단이 먼저 일종의 공연을 첫 번째 공연을 이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저기로 쏠리는 것이다. 원래는 입촌식 때 그 입촌하는 그 국가의 그런 공연이 대체로 이루어지는 전례는 별로 없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이제 주최 측이 공연을 살짝 해줘도 그렇죠. 오는 손님이 공연을 하는 경우가 거의 그렇죠. 없죠.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는 지금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북한의 응원단이 지금 왔습니다만 이 응원단은 대체로 북한에서 예술 쪽에 관계된 대학생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지금 응원단으로 그렇겠죠.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금 고적대 여성들도 응원단의 일원이지만 실제는 고적대의 단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에 와서 응원하는데 자신들의 선수들이 입촌하는 북한 선수들이 입촌하는 과정에서 그 특별하게 이번에 예외적으로 북한의 그런 고적대의 공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죠. 좀 받아들여줬고 또 이 모습이 또 굉장히 또 홍현익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번에 내려와서 예술단 공연 전에 이런 모습도 저는 굉장히 또 남북한의 화합을 위해서 좀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풍물패라든가 또는 이 탈춤 그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의 이 공연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환영 공연을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도 이런 우리 비보이들이 이렇게 춤을 추거나 풍물패들이 공연을 하는 거는 항상 있는 일인데 저게 이제 같이 북한 응원단들도 공연을 잠깐 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입촌식 못지않게 북한도 저렇게 기자단을 보내서 우리 입촌 환영 행사를 또 주재를 해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술단 얘기를 잠깐 오늘 해보도록 하죠. 오늘 공연이 이제 북한 강릉 아트센터에서 북한 예술단이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8시부터. 예, 이게 우리도 좀 알아듣는 노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가 좀 있다고요? 이선희 씨 노래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이에게란 노래를 기억하시죠? 예, 그럼요. 제 고3 때 여름에 그 광풍을 일으킬 정도로 제이에게란 노래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때 강변가요제였는데 예. 제이가 도대체 누구냐? 그때 저희는 그 제이 장이냐 정이냐 진이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만큼 이제 그 이선희 씨의 제이에게는 그야말로 한국 가요사에서 엄청난 노래 중에 한 곡인데 북한에서도 그 노래를 아나 봐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제이가
김정은은 또 제입니다. 또. 아 설마 그러네. 하겠습니다만. 예. 네, 제가 이제 뭐 어쨌든. 이건 뭐 에피소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도 보면은 이선희 씨가 지난번에 그 김대중 대통령 서거 그 행사에서도 그러니까 서거 그때 10주년이었던가요? 예. 그 행사에서도 63 빌딩에서 제에게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의는 또 김대중 대통령부터 제의입니다. 예. 물론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렇죠. 해석하기 예. 나름입니다. 어쨌든 이제 제이에게란 노래를 이선희 씨의 노래를 이제 북측의 예술단이 부른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또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민요나 또 몇몇 대중적인 곡들도 부른다. 그러니까 북한 예술단 이번 공연을 보면은요 체제 선전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빼고 오히려 남북이 화해 또는 화합할 수 있는 것 또는 북측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북한도 우리 남측과 별반 차이가 없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화예술이다. 이런 걸 보여준 교수님,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저 그림이 참 재밌는데요. 우리 환영하는 그 환영단은 비보이 춤이잖아요. 화려한 댄스를 추는데 앞에 있는 선수들은 박수라도 치는데 뒤에 있는 고적대는 정말 요지부동이네요. 꿈쩍도 안 해요. 고적들 악기를 들고 있으니까 뭐 박수를 네. 칠 수가 없죠. 네, 그래도 같이 저 정도면 이제 춤을 같이 추자, 뭐 한 판 놀아보자, 뭐 이런 수호랑도 건데. 나와서 춤추고 있는데. 예, 조금 낯설기도 하겠죠. 예, 체육부장도 같이 즐기는 모습인데. 근데 예. 지금 중요한 게 제이에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제이 아,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제이 제 이름에도 제이가 네, 들어가고 정찬배고 이름에도 제이가 그럼요.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이라는 게 굉장히 이선희 네네. 씨가 전략적으로 잘 선택한 제이가 아닌가. 그다음에 뭐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심수봉 씨 네. 노래도 하는데 저건 정말 일반 대중들 좀 저 정도 나이 되는 또래는 많이 좋아하는 노래잖아요.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는 네. 사랑의 미로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요. 사랑의 미로도 한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저게 북한이 이번에 그 목적 자체가 남녘에 있는 동포들에게 북한 동포들의 따뜻한 인사를 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한의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같은 동포 아닙니까? 라고 확인을 하는데 저는 그 의미라는 게 지금 개성공단도 지금 문을 닫아가지고 남북 간에 이게 이질감 해소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북한의 그 국가적인 그 악단이 와가지고 한국에 남한에서 유행하는 노래를 부른다. 예. 그럼 또 언젠가 우리도 또 가서 또 부를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나가야지 예. 계속 대립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이제 진행 때문에 계속 화면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외신들이 드디어 이제 카메라들이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연 이제 환영 공연 끝났잖아요. 이제 북한 응원단의 공연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제 반갑습니다. 네.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북한에서는 뭐 우리로 치면 뭐 가장 대중적인 노래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과거 이제 2000년도 초반에 남북 관계가 이제 정상화됐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금강산을 가든 아니면 또 뭐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든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가 바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산이나 이런 데서 남북이 뭔가 그런 회담을 하거나 이럴 네. 때 그 만찬을 할 때 꼭 저 노래를 같이 부르거나 예. 손을 잡고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잠깐 더 들어보죠. 가사 자체도 남북의 그런 그 동포들의 만남을 주로 그렇죠. 이야기하는 예, 이렇게 노래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저 노래는 아마 이제 공식 남북이 만날 때 공식 행사곡이 사실상 된 것 같고요. 선수들도 네. 이제 아는 노래가 지금 나오고 이러니까 박수도 좀 표정도 더 활기차게, 좋아진 것 예, 같고 양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선수들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고 저렇게 공연을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 취재학단도 얼마나 또 긴장을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북한에 가서 평양 한복판에서 저런 공연을 하고 주변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관람을 하고 있다, 참 네. 긴장이 많이 될 텐데 틀려서도 안 되고 너무 좋아해도 안 되고 또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상당히 중립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역사적인 현장에 의미 있는 공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북한 응원단에게
우리 기자들이 가서 물었더니 어떤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응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좌우지간 기존에 없던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기존에 없던 응원이라면 어떤 걸까요? 그리고 또 한리가 네. 뭐 미리 알려주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뭐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은 동포로서 말이 통하는 우리 동포였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저렇게 선의를 계속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뒤에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화염과 분노에다가 뭐 완전히 파괴하겠다 뭐 그리고 4월 이후에 사실은 지금 괌에 미국 항모전단 하나 와 있고 미국의 네. 전략 폭격기 막 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만 열병식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일본에 전략 폭격기 갖다 놓고 괌에도 갖다 놓고 사실은 한반도 조금 벗어나면은 엄중한 안보 상황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잊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저렇게 남북 간의 화해로운 모습을 보인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행동을 하려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여기 이렇게 따뜻한 동포애를 나누는 한민족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군사행동을 해서 되겠냐?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은 풀지 않되 동포한테는 따뜻하게 하고 또 저들이 축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받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국제사회의 반발이나 국제사회의 그 어떻게 보면 제한 그런 거를 넘어서서 통일적으로 한 발 한 발 가는 네. 게 우리의 국위가 아닌가. 아, 이번에는 또 아리랑을 연주하는 네. 것 같아요. 추주악단이.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추적단의 연주곡들도 체제 선전적인 곡이나 이런 게 아니고 대체로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또는 문화적으로 좀 공통점을 줄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보면 아까 반갑습니다 노래 부를 때 중간에 보면 박수를 유도를 지금 저 추적단이 네. 중간에 이제 박수를 유도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유연한 그런 공연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아리랑 공연도 역시 보면은 이제 아리랑을 저렇게 연주를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 남측의 그런 저기 지금 많은 관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굉장히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우러질 수 있는 노래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했다. 이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요. 예. 홍영익 박사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북한 가서 예. 네. 저런 모습들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장면을 저희들이 편집 없이 방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방송 상태, 화면 상태가 좀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리랑 공연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선수단 중에 그 키가 작은 선수가 눈에 유독 띄는데 바로 우리 피겨 선수라고 하죠. 염대옥 선수. 북한의 염대옥 선수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입니다. 예. 그 염대옥 김주식 조인데 피겨 스케이팅 페어 부분은 네. 여성 그 페어 그 선수가 등치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잘 들 들어 수 있- 올릴 그렇습니다. 수 있습니다. 남성 들고 이제 선수가? 회전을 네. 시키고 뭐 네. 이렇기 때문에 남자는 굉장히 건장하고 여자 선수는 굉장히 이제 갸냘프고 좀 이렇게 작은 선수들이 주로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김연아 선수는 이제 싱글이기 때문에 싱글로 했기 때문에 이제 키가 커도 상관이 저기 없는데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또 국제적으로도 염대옥 선수는 알려져 있는 선수. 네, 굉장히 실력도 좋은 선수로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고 이번에 예선전을 메달권도- 사실은 통과했거든요. 예선을 참가를 안 통과를 해서 했고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피겨스케이팅 페어에서 그러니까 남녀 가는 그 종목에서 일본은 떨어지고 북한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그 출전을 출전을 포기하니까 포기했다가, 일본이 네. 어부지리로 음. 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 페어 선수들은 염대옥 김주식조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올림픽 때 화해 문두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실력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남북 관계가 안 좋아져서 북한에서 너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염대옥 누구한테 선수는- 항의를 했겠습니까? 우리 그 피겨 아이스하키 여자 선수들은 언론에다라도 뭐 하소연을 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선수들은 그동안 한 마디도 못했습니다. 남북 관계 안 좋아져서 못 나갔었는데, 근데 네. 이번에 좋아져서 다시 나가게 됐을 때 본인은 실력도 갖췄으면서도 올림픽 무대를 못 선다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도 못했을 텐데 정말 기뻐한 선수가 됐을 것 같아요. 북한의 외교를 보면 사실은 염대옥 김주식조가 당당하게 이제 출전권을 얻었지만 다른 어느 종목에서도 출전권을 얻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교를 통해서 22명을 출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2명 빼놓고 20명은 사실 공짜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면서
국제 평화를 또 북돋아주고 한국에게 또 동포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주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독재하고 뭐 이런 건 참 못됐지만 그렇지만은 저런 외교에 있어서는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함의가 있다. 그러니까 네. 이 오늘 아침에 그 국무성 외무성 국장 한 얘기도 우리가 언제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대화하자 그랬냐. 무슨 뭐 김영남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 부통령이 그러는데 뜬금없는 소리다. 우린 대화할 생각 아예 없다. 왜 그러냐? 해봤자 미국이 대화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해봐야 결실이 있을 수 없다는 걸 그들이 이미 눈치채고 대화를 하려면 미국도 대화를 할 의향이 있을 때 해야지 지금은 우리가 하는 그 목매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그런 배짱을 부려본 거예요. 사실은 대화하고 싶은 거죠, 북한도. 네. 아까 지금 이제 공연이 진행되니까 북한 선수들이 밝은 표정이지만 네. 아까 공식 입촌식이 진행될 때는 눈물을 글썽이는 있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화면 네네. 보니까 염대욱 선수도 그랬고 이건 눈물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좀 아마 해석할 수 이제 그 있을까요? 부분은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실제 평창까지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까 지금 앵커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굉장히 정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험난한 길을 뚫고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염대욱 김주식조 같은 경우는 예선전 통과했는데도 못 올 뻔했는데 어쨌든 남북이 협의해서 또 IOC가 승인을 해줘서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이건 그 가슴이 복받치는 것이고 그렇죠. 다른 선수들도 홍영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못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치 올림픽 때 북한이 선수들을 한 명도 파견을 못 시켰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하는 올림픽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 북한이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딱 두 개 땄습니다. 그것도 금메달 하나도 없고 예.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제 동계 종목에는 좀 취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네.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뚫고 와서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평창에서 자신들이 저렇게 입촌식을 한다. 예. 감개무량하겠죠.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 예, 보이네요. 지금 네. 선수들이 정말 그 많은 노력을 해서 자신의 실력을 많은 전 세계 그 선수들과 겨룰 수 있다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인 거고 그게 바로 올림픽 정신인 거겠죠. 그래서 이번 평창 올림픽 남북 관계를 포함한 걸 바라보는 그걸 관통하는 시선은 바로 이런 화해와 화합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올림픽 행사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앞서 저희들이 김여정 얘기를 하다가 중단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물론 그 옆에는 김영남 위원장도 있겠죠. 김여정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까요?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하는 주체가 김여정일지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될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현재까지 어렵습니다만 물론 예. 공식적으로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메시지나 또는 친서 전달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만 이제 김여정의 존재감 자체는 그가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장 직언을 할 수 있고 모든 일정을 함께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그동안 해왔고 네. 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김여정 부부장이 한국에 와서 보고 느낀 것, 그다음에 만나서 대화한 것, 아마 이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보가 될 겁니다. 예. 이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왔더라면 다른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할 때도 뭔가 그 정확한 보고보다는 좀 더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할 만한 보고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하. 근데 김여정 부부장은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다. 아하. 이런 점을 저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아마 청와대에서 아마 만남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남북관계 또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큰 틀에서 이야기겠습니다만 좀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저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이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친서나 구두 메시지를 통해서 김영남 또는 김여정 부부장에게 전달을 시켜서 정확하게 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전달되게 하는 또 그 부분도 김여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옆에서 들으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보고를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더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그다음에 남관계 개선, 북핵 문제의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전달이 정확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성공이고 이것은 지금 이번에 내려온 이 대북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은 사실은 특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김정은으로서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자기도 자칫 잘못하다 미국의 군사 공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외교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다. 그러면서 오히려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카드를 꺼내 들은 거다. 김여정 대신에 최룡해가 만약 왔다 그러면요 저렇게 스프라이트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룡해가 왔다 그래도 최룡해하고 북핵 문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최룡해도 북핵 문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북핵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 리용호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외무성 계통은 아무도 안 왔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북한은 냉철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저렇게 대화 안 한다는데 굳이 목매서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봤자 얻을 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한국하고의 관계를 확실히 개선하고 신뢰 관계를 만들고 차라리 남북 정상회담에 거의 문턱까지 가게 해놓는 게 오히려 미국으로 봐서도 그러면 북한하고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우리는 미국과 지금 대화하러 오는 게 아니다. 단순히 올림픽을 민족적으로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는 거고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북미 대화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한 얘기인데 이게 공식적인 건 김영남을 통해서 다 하겠지만 김여정이 몇 마디 말을 하더라도 그 한마디 한마디는 그대로 다 김정은의 되죠.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들어도 전혀 다르게 아니고 우리가 김여정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는 바로 김정은에게 하는 얘기. 간접 정상회담이나 마찬가지다. 남북 정상회담이란 걸 생각할 때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평양 가셨을 때 그 도착 당일날은 김영남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남이 김정일에게 다 보고를 하죠. 오늘 김대중 대통령 만났더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수령께서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김영남 만나잖아요. 그러면 남은 건 김정은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룡해 오는 것보다 더 의미가 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미국은 전혀 지금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 얘기해서 지금 따돌림 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히 진도를 나가놓고 한미 간의 안보 공조만 확실히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주도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전화를 해오고 시진핑 주석도 전화를 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전화해도 안 받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근데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를 해와요. 이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여건 변화를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는 있어야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너무 지나치게 가다가 안보를 소홀히 하면 안 되니까. 예. 그렇지만 그 문제만 확실히 머릿속에 넣고 남북관계를 갈 때까지는 가보는 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구분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열병식은 미국 쪽에서 지금 보는 견해에 따르면은 열병식은 10시 반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시작은 했지만 공개가 안 됐을 뿐이다. 녹화로 이제 아마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예. 이건 아마 미국 쪽에서 미국 정보 당국은 아마 그렇게 지금 확인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종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열병식은 10시 반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를 미국 할수 정보 있을 것 당국은 열병식이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네네. 이제 그 화면의 공개 여부 그리고 네. 공개를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북한이 편집 잘하잖아요. 그렇죠. 편집 잘하기 때문에 잘한다는 게 뭐 자주 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뭐 잘한다는 게 웰이 아니라 오픈 가끔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그 ICBM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 과정에서는 빼고 그럴 수도 외신들에게 뺀다고 공개를 할 합니다.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어떤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 어쨌든 거겠네요. 녹화를 만약에 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또 추측도 할 수 일단 있을 것 편집을 같습니다. 2개해서 오늘은 ICBM 안 보여주고 한 달 있다가 사실은 다 했다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든지 예. 할 수 있는 정부예요. 예. 네. 예. 아까 이제 간접 정상회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 김여정이 오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잘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평창 동계올림픽 그 이후를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뭐 앞으로 북한 남북 관계 또 혹시나 뭐 남북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같이 오는 사람들도 최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빨치산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태자당의 소속이고 이 중국으로 말하면 사람이 태자당이죠. 사실은 네. 현성호라고 같이 2015년에 베이징에 가서 공연하다가 그 철군했을 때 인솔자로 간 사람입니다. 그 그렇죠. 최희가. 예. 이 사람이 2002년에도 공연단 데리고 한번 와보기도 했고 한국에도 여러 번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재 대상이고 뭐 그런데 네. 이 사람도 떠오르는 김정은의 신복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리선곤이었잖아요. 리선곤이 누굽니까? 우리 통일부 장관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고위급 회담을 해서 여기까지 남북 관계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단초를 그 얘기는 열었었죠. 지금 평창이 끝난 이후에 남북 관계의 협력 사항을 우리 조명근 장관하고 아마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 공존 의지를 보여서 어떻게 보면 금년 내에 북핵 문제만 약간만 진전만 있으면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까지도 조심스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예. 지금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는 고위급 대표단의 무게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인사가 김영남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외국에서 대사들이 와가지고 누구한테 아그레망을 요청하느냐, 그러니까 심장을 누구한테 받느냐, 김정은 위원장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김영남 위원장한테 받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김여정은 부부장은 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최희에 대해서는 우리 황 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이성건은 이제 또 남관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꺼번에 보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답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북측에서 고위급 대표단이 왔으면 우리도 평창올림픽 과정에서 또는 직후에 답방 형식으로 우리의 고위급 대표단이 북측에 저는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마 특사의 성격을 저는 띠리라고 보는데요. 그걸 통해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어떤 평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남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뭐 이상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 간의 현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국과 또 김정은 위원장,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나눌 수 있는 대화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사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곧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사가 사실 그 우리도 국회의장을 보내드리면 예. 되고요. 통일부 장관이 국회의장 모시고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